참고인 여러분과 얘기됐던 부분을 저 의견을 잠깐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통진당의 강령 이 부분이 민주적 또 질서를 위배하고 심대한 국가의 위해를 가할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 당헌 당규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령이 다 그렇게 포장되면은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또한 100여 명의 소규모가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후보자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어제 얘기했듯이 국정원과 검찰이 10가지 넘는 죄목을 걸었고, 또 대한민국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9년을 선고한 부분을 유독 헌법재판관 김희수 후보자만 소수 의견 낸 부분을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면서 전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중에 이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자 이런 캠페인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죠. 그런데 저는 먼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초질서 이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 전용 차선 2회, 속도 위반 2회 했습니다. 이것도 기초질서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헌법을 지켰어요? 또한 장남이 2004년,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틀립니까?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형사처벌이죠. 벌금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과태료라 해요? 어제 분명히 나중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일반 분들은 국민들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과태료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는 하셔서 제가 다분히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르고,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후보자는 배용주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배용주라고 했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떤 후보자는 자기가 한 얘기에 조금만 가하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배용주 어떻게 후보자가 그렇게 명석한 분이 그걸 몰라요? 글쎄 배용주라고 뭐 불렀을 수도 있고 배용주 씨.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제 배용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자식들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냥 아니 그 질문에 답하세요.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어제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전년 그 배 선생님이 오시면은 전년 제가 오늘 만나보자 사죄의 합니다. 뜻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인데 37년 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2012년도에도 재심 결정을 또 몰랐다. 그걸 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4년 5년이 지나서도 일체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번에 헌재 소장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양심을 압니까? 그 말 압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뜻이 뭡니까? 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참으로 마음 깊이 생각하는 분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후보자는 지금까지 제가 첫날 주질이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승승장구 탄탄대로 권력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소수자 군익을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엄혹한 5.18 당시에 고문받고 말할 수 없는 그 받을 때 소수자 군익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분의 정말 이 이면사를 한 번이라도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지금도 그 당시에 시대 상황,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렵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때 군 법무관한테 김일수 재판관을 물고문하고 고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고문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재판관 때 고문받은 적은 없습니다. 고문받은 적 없죠? 예. 그러면은 무슨 뭐 때문에 실정법에서 한계를 넘기 어렵다. 그게 자기 변명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는 양심을 말하는데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판사로서 올바른 대로 판단을 못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얘기했지만 전혀 고문받고 강압적인 수익 조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량한 장면을 배우지 말고 그 아내자들, 여고생들 많이 실정법 위반했다고 구속시켰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정법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쪽으로 안 맞고 정치적 신립선과 독립선은 알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전효숙 지명자, 이동욱 지명자는 사소한 문제로 다 남아있지만은 상관왕을 모두가 수십 개 달려있는 후보자를 절대 지명해서도 안 되고 통과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그 과태료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족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제가 막 26번을 위반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경찰 자료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본인은 주정차 26회 버스 전용차선 2회 속도 2회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료는 나와 있지만 그게 제가 운전해가지고 생긴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만약에 해서 그때 사람이 사망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이 음주운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저희 자식, 재판소장으로서 자식들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용서 구하고 어느 정도 사퇴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들을 다 조율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길어져서 조금은 걸리더라도 그런 경우야 저희가 용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너무 긴 시간 의사진행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제 얘기했듯이 국정원과 검찰이 10가지 넘는 죄목을 걸었고 또 대한민국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9년을 선고한 부분을 유독 헌법재판관 김희수 후보자만 소수 의견 낸 부분을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면서 전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거운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무 중에 이 국민들에게 헌법을 지키자 이런 캠페인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헌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죠. 네. 그런데 저는 먼저 후보자는 헌법 참고인 여러분과 얘기됐던 부분을 저 의견을 잠깐 좀 첨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통진당의 강령 이 부분이 민주적 또 질서를 위배하고 심대한 국가의 위해를 가할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북한 노동당의 강령 당헌 당규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령이 다 그렇게 포장되면은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또한 100여 명의 소규모가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후보자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질문에 답하세요.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어제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전년 그 배 선생님이 오시면은 전년 제가 오늘 만나보자 사죄의 합니다. 뜻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지금 국회에서 10분 거리에 계신 분인데 37년 동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또 2012년도에도 재심 결정을 또 몰랐다. 그걸 봐서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 했는데 4년 5년이 지나서도 일체 사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자는 이번에 헌재소장 지명을 받지 않았으면은 영원히 사과할 분이 아니에요. 행동하는 양심을 압니까? 그 말 압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뜻이 뭡니까? 한번 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저는 일반 분들은 국민들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과태료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는 하셔서 제가 다분히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이 과태료도 모르고 벌금도 모르고 나는 분명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후보자는 배용주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배용주라고 했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어떤 후보자는 자기가 한 얘기에 조금만 더 하면 모른다, 기억이 없다. 배용주 어떻게 후보자가 그렇게 명석한 분이 그걸 몰라요? 글쎄 배용주라고 뭐 불렀을 수도 있고 배용주 씨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제
배용주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자식들이 밤새 잠 한숨 못 자고 본인은 사죄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만일에 그냥 아니,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기초질서 이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주정차 위반 26회, 버스 전용 차선 2회, 속도 위반 2회 했습니다. 이것도 기초질서도 안 지키는 분이 어떻게 헌법을 지켰어요? 또한 장남이 2004년, 2009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또 차남도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정지 100일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 묻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틀립니까? 과태료는 행정적인 제재고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그렇죠. 이건 분명히 형사처벌이죠. 벌금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제는 과태료라 해요? 어제 분명히 나중에 오신환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일반